제2강 중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 유효한 법률행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권리만 취득하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처분 허락을 받은 재산의 처분,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 혼인으로 성년 의제된 자의 행위는 유효하며 따라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권리만 얻는 것 또는 의무만 면하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굳이 이를 제한할 이유는 없겠죠? 이런 행위를 예를 들면 부담이 없는 증여를 수증하는 것,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미성년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 취득과 의무 부담이 동시에 있는 행위, 즉 부담부 증여의 수증이나 상속을 승인하는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상속 승인은 적극적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 재산, 즉 부채도 함께 물려받는 것이라서 미성년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 허락받은 재산 처분. 법정 대리인은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미성년자가 알아서 단독으로 처분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처분할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지 사용의 목적까지 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처분하는지까지는 허락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재산 처분을 허락했더라도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는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지만 동시에 법정 대리인도 언제든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허락받은 영업 행위.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에게 일정한 영업에 대해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가 영업의 허락을 얻으면 그 영업에 따른 개별적인 거래 행위 각각에 대해서는 따로 허락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허락받은 재산 처분은 허락된 특정 재산에 대해서만 처분할 수 있지만 허락받은 영업 행위는 그 영업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포괄적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은 상업도 되지만 상업이 아닌 것도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의 종류는 명확히 특정되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거래의 상대방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하나의 영업 단위에서 일부만 허락한다? 이것도 같은 이유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허락받은 영업이 상업이라면 등기가 가능하니까 이때는 상업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래 상대방이 이게 허락받은 영업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허락받은 영업이 상업이 아니라면 이때는 달리 공시할 방법은 없습니다. 허락된 재산 처분과 마찬가지로 허락된 영업에 대해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을 가지고 또 소송 능력도 가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영업 허락을 하면 개별적인 영업 관련 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과 동의권은 소멸한다는 점. 허락받은 재산 처분과는 다르죠? 이거 잘 기억해 두실 것. 대리권과 동의권이 소멸하는 대신에 법정 대리인은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미성년 후경암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취소나 철회로 선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선 3자는 선의의 제3자를 약칭한 것입니다. 기타 유효한 법률 행위, 미성년자도 임금 청구와 근로계약 체결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 행위는 행위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유효하게 대리 행위를 할 수 있죠. 또한 17세 이상이면 단독으로 유언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행한 자신의 법률 행위에 대해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법정 대리인의 허락으로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 되었다면 무한책임 사원의 자격으로 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한책임 사원이 되면 그때부터 그 지위와 관련한 행위에 있어서는 성년자가 되는 것이죠. 법정 대리인. 앞서 말씀드렸듯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입니다.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에게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상태라면 이때는 후견인을 한 명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이 없이 미성년자를 혼자 둘 수는 없겠죠.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을 모두 가집니다. 그러나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대해서는 동의권이 없고 허락한 영업에서는 동의권과 대리권 모두 없습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가족법에서 설명드리죠. 다음 기출. 미성년자에게는 손실만 가고 법정 대리인에게는 이익이 가는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효력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을 부정한 것인데 그 근거를 민법 107조 1항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대리인의 대리 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즉 표시된 것과 의사가 서로 다르다 해서 107조 비진의표시라고 보았다는 점.
다음, 미성년자가 토지 매매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미성년자가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은 미성년자에게 없고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미성년자가 토지를 매도한 후에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고 매도한 것이다라면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때 미성년자가 동의가 없었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죠. 4번, 피성년 후견인. 제한 능력제는 피성년 후견인이 있습니다.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피한정 후견인과 달리 피성년 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내용. 성년 후경의 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성년 후경의 시 심판으로 개시하게 됩니다. 반드시 청구가 있어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각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 검사, 지자체장입니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와 후견인이라면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성년 후견인입니다.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경의 시를 하면 반드시 두어야 하는데 가정법원은 아예 성년 후경의 시 심판을 하면서 직권으로 선임하죠. 제한 능력자 모두에게 법정 대리인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보호 필요성이 높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과 성년 후견인만 인정되고 피한정 후견인과 피특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년 후견인을 감독하는 성년 후견 감독인도 둘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 감독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의해 선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친족회가 하던 역할인데 그걸 대신해서 지금은 성년 후견 감독인이 후견인을 감독합니다.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본인 또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 가정법원이 지정한 행위는 피성년 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할 수 없다는 거. 3번, 피한정 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정후 경외시를 해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피성년 후견인은 행위 능력이 아예 없다고 전제를 하고 예외적으로 행위 능력을 인정하는데 반해 피한정 후견인은 일단 행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행위 능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 피한정 후견인에게도 한정 후견인을 두게 됩니다만 법정 대리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과 성년 후견인과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법원이 별도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는 한 대리권이 없다는 거. 법원은 한정 후견 심판을 하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지정을 하죠. 그리고 이 지정된 행위에 한해서 한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했을 때 본인과 한정 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은 법원이 동의가 불필요한 행위를 지정하는데 반해 피한정 후견인은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이 특별히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정한 행위가 아니라면 피한정 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이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정한 행위가 아닌 것은 행위 능력이 인정되니까 이것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비록 법원이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정한 행위라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 역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제한 능력자와 같죠. 6번, 피특정 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인 후원이 필요하거나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피특정 후견인 심판을 합니다. 피성년 피한정의 경우에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심판을 할 수 있지만 피특정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심판을 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내용. 특정 후경의 시,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엔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의 심판과는 다르게 특정 후견의 기간과 사무의 범위를 정합니다. 말 그대로 특정해서 후견을 한다는 것이죠. 특정 후견 심판이 있더라도 피특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은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성년, 피성년, 피한정 모두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만 피특정은 행위 능력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제한 능력자 제도에서 좀 벗어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후견인은 피특정 후견인의 법률 행위에 대해 대리권은 가집니다만 취소권이나 동의권은 갖지 못합니다. 법률 행위의 효력, 피특정 후견인은 행위 능력이 있으므로 피특정 후견인이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는 유효하며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제한 능력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죠?
이 때문에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로 보지 않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기타,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은 어느 것 하나만 심판할 수 있고 중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성년 후견 또는 한정 후견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성년 후견 또는 한정 후견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후견을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7번.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가. 법 107조에서 110조는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선 3자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선 3자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선의의 상대방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에 대한 보호도 필요해지는 거죠. 제한 능력자와의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는 특별히 확답 촉구권, 철회권과 거절권, 취소권의 배제 3가지의 특칙이 인정됩니다. 확답 촉구권. 제한 능력자는 취소권이 있는데 취소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면 상대방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1월 이상 유예 기간을 주고 취소할지 말지를 확답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확답 촉구는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행위 능력자인 법정 대리인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에 대해 확답 촉구를 했더라도 이는 무효.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듯. 상대방이 기간을 주고 그때까지 확답을 달라고 했는데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도착이 아니라 발송입니다. 단, 후경 감독인의 동의와 같은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에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이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동의 절차를 밟지 않는 것 자체가 묵시적인 취소의 의사라고 보는 것이죠. 철회권과 거절권. 이것은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죠. 쌍방행위인 계약의 경우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한 능력자 측이 추인을 해버리면 이때는 철회할 수 없겠죠.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인 경우 상대방은 선악을 불문하고 추인이 있을 때까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철회와 거절 모두 법정 대리인은 물론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확답 촉구권과는 다르다는 거라. 취소권의 배제. 일정한 사유나 요건이 있으면 취소권을 배제해서 제한 능력자가 취소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인에 따른 취소권 배제. 제한 능력자 측이 일단 추인하면 취소권은 배제됩니다. 추인이 없더라도 일반 법리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정 추인도 인정됩니다. 제척기관에 의한 배제. 제한 능력자의 취소권을 무한정 인정할 수는 없겠죠?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 단기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제척 기간을 도과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기망에 따른 취소권 배제.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미성년자와 피한 정후견인이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임수는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만 해당하고 단지 본인이 능력자라고 허언한 것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기출은 모두 설명을 드렸고 어렵지 않은 것이라서 생략합니다. 잠시 후 제2강을 계속 이어갑시다. 강을